유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요, 다 못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요번에 수요일 날 우리 하면서 우리 제임스 배웠잖아요. 제임스 배우면서 우리 독서 토론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하는 가지를 이제 앞으로 독서 토론에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거를 만들고, 거기서 가정의 달이니까 요 가정의 달에 제일 필요한 내용이 뭘까 해서 이제 질문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달 되면 할아버지가 되니까 할아버지에 관련돼 있는 책,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니까 부부가 60대에 꼭 읽어서 좋은 책,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관한 책, 뭐 요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권해주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을 이제 다 이렇게 좀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할아버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책인데,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는 분의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이분이 의사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사인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셨던 분이시고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 책인데, 여기에서 보면 책은 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저도 끝까지는 못 읽었는데, 내용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손녀한테, 자기가 손녀인데 손녀한테 제가 보통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이쁜 인형을 사주고 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그 책에서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대요. 없는데 자기한테 준 선물, 그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축복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축복이라는 거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뢰에 거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진정한 가치와 온전함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주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상대를 고치려 하거나 도와주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섬김, 그리고 축복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긍정하며 빛을 밝히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 빛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자,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이런 건데요.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하면, 이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선물을 주는데 종이컵에 흙을 가득 담은 종이컵을 선물한 거예요. 종이컵을 선물했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은 물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물을 줬는데, 이 어린아이니까 한 주, 두 주 줘도 아무 변화가 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실망한 그런 상태가 되어졌었는데, 3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기에 이제 새싹이 돋았는 거죠. 그 새싹을 보면서 이 친구가 느낀 거,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주는
교훈이 어떤 선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게는 가르치면 성실함, 그 성실함이 생명을 자라게 한다. 뭐 요 내용을 그때 하나 제일 크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티쿠눌람,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나오는 신비주의의 개념인데 보니까 세상에는 빛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흩어진 그 모든 그 빛이 사람의 몸속에, 각각의 사람 몸속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데 그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숨겨진 그 빛을 발견하고 연결해서 부서진 세상을 복원하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거나 또 경청하는 거나 이런 행동이 세상을 치유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그 본보기, 그걸 보여줬는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금요일 밤만 되면 기도를 해줬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의례적으로 하는 그 할아버지라서 부모라서 하는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주일간 아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들을 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감사해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서 이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왜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거였다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잼에서 이렇게 분석해주고 또 이렇게 요약해주고 재현해주는 게 뭐냐면 작은 행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가벼운 포옹이나 진심 어린 경청, 따뜻한 눈인사만으로도 타인에게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존재에 대한 긍정, 손주를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빛, 아까 얘기했던 그 세상의 모든 빛을 발견하고 축복해주는 현재의 역할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혼의 비타민, 의학적인 기술보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고 인생 후반의 평안과 영감을 주는 영혼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릴 적부터 그런 어떤 그 가운데서 자라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져서 암 환자들을 평생 옆에서 후원하면서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감당하셨던 그런 분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게 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기도였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 기도, 요 내용이 요 내용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레첼 이분이 쓴 글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책이 몇 가지 잘 나와 있던데 그것도 가능하면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책이었다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분이 사람에게 병이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설사 그 병이 암세포가 되어서 질병이 깊어지더라도 내면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성김의 깨달음이 있을 때는 때로는 치유도 가능하고 치유가 안 되어서 설사 죽음에 이르더라도 기쁘고 평화로움이 있음을 레이첼은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그 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정말 그 가정의 달 따뜻한 책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인데 아주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이 감동입니다. 네. 강일함 대표님. 네, 저예요. 예. 네, 네. 근데 그 공원장님 그 손녀딸은 언제 아직 탄생 안 됐어요? 예, 6월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막내 아들도 어저께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가가 탄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대요. 걔도 6월 달이래요. 딸인데 같은 달에 나나 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설레이고 그런 건 없어요. 오늘은 지금 우리 공원장님이 발표한 책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 언젠가는 아마 그 이서영 작가님의 이 마음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 책을 좀 사가지고 주변 분한테 선물했던 것 같고
이 책은 그분이 쓴 몸밥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뭐 그렇게 그 마음밥처럼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 내용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 건강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이 책에는 이분이 뭐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의사가 생식이 좋고 또 조리하는 음식이 그 건강에 좋지 않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다양하게 이제 1장, 2장, 3장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장에는 식물에 대한 거, 채식,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내용이고, 2장에는 각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양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물과 자연은 최상의 묘약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 환자를 치유했던 그 의사처럼 그 이분도 저산소와 저체온이 암이 가장 그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존과 공성의 그 건강의 비법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 중에서 생식에 대한 걸 굉장히 강요를 했고, 여기 공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진재근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그 이렇게 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자연으로 돌아가고 가장 건강에 그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이 결국은 이 몸밥을 쓰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지구별에 와서 행복하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다.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일은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0조의 세포를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는 작은 행복에 대한 거를 그리고 우리 몸을 깨닫게 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가정주부들이 너무 힘들잖아 요리하는 거에. 근데 가능하다면 이분은 생식을 해야 되고 그 오랫동안 조리를 하면 미네랄도 파괴하고 어쨌든 우리가 자연이 주는 것들을 전부 파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한 거, 막 감자나 딱딱한 호박 같은 거는 쪄서 먹는 거지만 웬만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강조를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꼭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세요라는 거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이 몸밥 그 작가가 이서영 씨인데 제가 만난 작가들 중에서 가장 언어 구사력이 좋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지방에 여러 번 갔거든요. 호남에 계시는데 진짜 시골스러워요. 화장 전혀 안 하고 정말 투박하고 자기 살고 있는 데다 피자 만드는 거 해서 저희들 보고 피자를 직접 만들게 해서 거기서 피자를 구워서 먹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굉장히 이분을 만나면 따뜻한 분이고 책을 읽어주는 여자다라고 자기는 자기를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몸밥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책 네. 제목이 아주 독특해요. 근데 먼저 쓴 마음밥이 네, 있으니까 요것도 몸밥. 마음밥이야. 몸밥이니까. 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읽은 거는 전미경 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의사세요. 예, 근데 이분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책, 예, 그 책인데, 분야가 이제 정신건강 쪽이고, 그 대신 이제 좀 요즘 그 분위기에 잘 맞추시는, 그런 분이세요. 책도 보니까,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잼 쪽에다가 어떤 책 읽으면 좋겠나, 그거 하는데 마침 그때 하고 있던 생각이 제가, 요즘은 조금 덜해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스스로도 굉장히 좀 많이 제가 저 자신을 아프게 하고, 옆에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쪽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내용은 읽고 저기 한 거는 제가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 거기에다가 묵상 노트로 해가지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책 내용을 그래도 조금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요걸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 여기서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짜 자존감 있잖아요. 가짜 자존감에 의해서 스스로도 상처를 주고, 그게 이제 가짜 자존감이 기준이 되다 보면 옆에다도 그걸 자꾸 들이대면서 옆에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걸 구분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가짜 자존감의 특징이 외부 인정하고 칭찬에 기대는 거, 그걸 자기 자존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인하고 자꾸 자신을 비교하면서 측정을 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가늠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저는 좀 많이 와닿는데, 지나가버린 과거의 상처가 그걸 이제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 자체를, 나의 정체성을 과거의 상처가 이렇게 계속 지배하는, 이게 이제 잘 드러나는 거는 쉽게 이제 그래도 볼 수 있으니까 좀 나은데, 이게 교묘하게 위장이 돼가지고 실제 상처에 기반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현재 내 정체성을 결정을 자꾸 하는 이런 부분이 상처를 많이 만든다, 이거고, 마지막 요거는 뭐 기분이 좋을 때만 자기 믿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진짜 자존감은 그거 대비 내 내적 기준이 확실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든 책을 읽든 이제 내 종교적인 거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부 기준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그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게 진짜 자존감에 훨씬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그냥 그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해내는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량을, 이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거를 파악하고 준비하고 실제 발휘해내는 거, 이걸 가지고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거지, 맛만 그냥 계속 되새긴다고 그래갖고 자존감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책의 골자가 이제 그건데요. 그리고 흔들리는 일은 결국 일어난다. 결국 사건은 일어나고 매일같이 새로운 게 오는데, 그때 중심을 잃지 않는 구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억지로 중심을 안 잃으려고 겉만 위장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혼자서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여기서 자율성이라고 써져 있는 게, 예, 근데 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 근거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요 자율성이란 말이 내 혼자 한다라는 말은 조금 아닌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라든가 소속돼 있는 곳에 그 연대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자존감이 되는 거지, 그거 다 끊고도 나 혼자는 잘 돼,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중간 내용도 뭐 필요하지만 또 와닿았던 게 여기 적극적 포기라는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어느 수준 이상의 많은 건이 나한테 와닿거나, 그 다음에 그게
급박하게 나한테 도달하는 거를 평소에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같으면 뭔건 이렇게 떠오르거나 듣거나 그러면 실행을 좀 빨리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해서 미리 쳐내면 나중에 가서 그 건이 커지거나 자꾸 반복되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줄어드는데, 근데 그런 준비가 없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몰려들거나 시간에 다급하게 이렇게 쫓기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그 상처를 받거나 주게 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처리하고 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 포기가 필요하다. 요 부분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 포기가 저는 좀 많이 와닿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농축의 기술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좀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네 가지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게 나는 그 자꾸 내 잘못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책을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자율성과 연대감 이야기도 나왔고, 적극적 포기,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현재를 살면 상처는 재배열된다. 요 말이 이제 지금 상황에 오늘 일, 그리고 지금 닥쳐 있는 거 정확하게 잘 처리해내는 거, 요 부분을 집중하면 상처를 되새기면서 시간 보내는 짓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 대목이 많이 와닿았고요. 근데 그런 거 기준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막무가내로 살았던 면이 좀 있구나 싶었던 게, 하나는 도덕성하고 자기저전력이 제가 어렸을 때 스스로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게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 건만 터지면 그러면 그럴 때 반응을 잘못해갖고 두고두고 이렇게 스스로도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옆에도 상처 줬던 일들, 그런 게 있고, 자율성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13대째 장손으로 이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그거를 제 자존감이라든가 이거하고 거의 동일시를 해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크게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똑같이 이제 추도 예배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거 이제 할 때도 아내하고 충돌하고 이랬던 대목들이 거기에서 기인됐던 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상처나 현재에 대한 대면 부분이 저는 대면을 하고 풀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회피가 많았던 거, 이런 것들이 책 읽으면서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책 감사합니다. 예, 저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느낌의 영도, 다른 날을 여는 9개의 상상력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지금 인하대 교수라고 계시는 박혜영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느낌의 영도. 여기에 8분의 작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도, 여기도 영이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책 같았어요. 근데 이분을 표현할 때 에코 페미니스트이자 영문학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문명의 파괴성을 성찰하며 쓴 감성적 비평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책 제목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서론에 느낌이 깨어나면 보이는 것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태 체험을 갔더니 맨발을 걸어라, 또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보라. 그러면 감정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니까 느낌이 깨어나면 보이는 것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8명의 사상가 작가의 삶과 작품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 스스로가 상상을 해보는 그런 여백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영도라는 뜻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의 임계점이고 마비되었던 우리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출발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8분의 작가를 소개하는데 네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이건 저도 지난해 읽었었는데요. 이 아주 우리 DDT 같은 것을 이 환경을 침해를 많이 한다라고 소개한 책으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지요. 그 다음에 미하일 앤드의 모무의 이제 모무를 소개를 하는데 이 모무는 다 읽어보실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간이 어떻게 돈을 위한 시간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다음에 E.F. 슈머라는 분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책을 이렇게 노동과 적정 기술의 중요성을 역사를 하고 있고요. 웬델 벨이라는 분은 농부이자 시인인데 이분은 시인이다 보니까 대표작을 찾기가 쉽지 않는데 여기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는 이런 시집이 있더라고요. 이걸 저 도서관에서 또 빌렸습니다. 다음에 마흐무드 다리위시라고 팔레스타인의 민족 시인인데 이분은 시 한 편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억압받는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걸 복원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존 버거는 비평가이자 소설가인데 이분도 이렇게 존 버거가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룬디티 로이라고 해서 작은 것들의 신, 이 책이 이건 소설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빌렸고요. 그 다음에 헨리 데이비드 소루의 월든도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8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8분을 소개를 하고 남은 책 부제로 한 9번의 상상력은 한번 혼자 생각해 보세요 하는 생각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저자 박태영 씨는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영국 유학을 갔다 왔어요. 현재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교로 교수를 하고 있고 이 녹색평론 편집 자문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녹색평론 이게 지금 저 금년도 봄인데 여기에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발간 느낌의 영도는 2018년에 발간을 했어요. 돌백에서 출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 존재들이 무감각에서 깨어나 점차 눈을 뜨는 해병의 운동이 영도의 주의를 기울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 이 책을 분석을 해서 비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새롭게 감동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에세이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나 전쟁이나 파시즘, 노동, 소외 같은 묵직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32쪽인데요. 비교적 책이 얇은데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9번째 뭘 할까? 그래서 낮은 곳을 향한 윤리적 응시와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크게 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고 그걸 같이 아파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이 자녀들 이렇게 챙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복 좋은 하루